오늘장 미인조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어제처럼 좀 흘러내리지 않는 건 다행입니다만 이 좀처럼 박스권의 장세를 탈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장 초반에 좀 올라가나 싶더니 이 정오를 기점으로 다시금 상승폭을 좀 반납해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리오프닝 기대감을 받을 만한 소식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인천공항에서 항공 규제를 전면 해제한다 이런 소식도 전해와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탄력을 받고 있지만 이 시장의 흐름이 그거에 뒷받침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시장의 분위기까지 잘 고려해서 또 오늘도 8가지 종목들 심사숙고해서 골라왔으니까요. 이따 대진표 통해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형호 전문가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골라온 8개의 특징주 지금부터 대진표 공개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의 대결입니다. 한신기계 대 유니슨. 이제는 친환경의 시대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대표적인 친환경 해상풍력을 끼고 있는 유니슨과 함께 이제는 친환경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 대표주죠. 한신기계의 대결 1라운드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2라운드는 현대 로템과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두 가지 종목 모두 각자의 모멘텀을 하나씩 안고 왔는데요. 현대 로템, 폴란드 수출 기대감을 받고 있고요. 롯데 정밀화학은 실적 기대감을 안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까지 한번 면밀하게 살펴볼게요. 자, 3라운드의 대결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대 파라다이스죠. 이제는 어디론가 다들 여행 떠날 계획들 하나쯤은 세우고 계실 텐데 이와 관련해서 기대감 품고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입니다. 공연들 재개되면서 기대감 품고 있는 엔터주 JYP 엔터 대 카지노 관련주죠. 파라다이스가 맞붙는 3라운드 대결입니다. 네, 마지막 라운드는 리오프닝 관련주를 엮어볼 수 있겠습니다. 쇼핑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인데요. 롯데 쇼핑은 6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하고요. 여기에 맞붙게 되는 종목에 현대백화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까지 함께 해보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8강의 1라운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신기계 대 유니슨 이 두 종목으로 꼽혀지는데 두 종목 다 사실 핫한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전 대 풍력이 맞붙는 1라운드 대결입니다. 여러분의 선택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기 전에 원전 대표주인 한신기계가 꼽혔으니까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최고의 원전 관련해서 원천 기술 갖고 있는 회사죠. 웨스팅하우스. 바로 이 회사의 사장단의 방한 소식 오늘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관심이 굉장히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요즘에 화제가 됐던 게 한미 원전 동맹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조금 더 탄력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모아집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원전의 향방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신재생의 앞으로의 향방은 또 어떻게 될지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인호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전 동맹, 네. 군사 동맹 하는데 군사 동맹은 우리나라가 계속 끝까지 가야 돼. 그걸 말하는 자체가 확고하고요. 그 사상이 잘못된 겁니다. 그 논할거리가 아니고요. 네. 일단은 에너지 동맹, 그다음 금융 동맹, 모두 이렇게 경제적으로 통합하는 어찌 보면 기준인데 저는 이 원전 동맹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매 시간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정책적으로도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18기 같은 경우는 계속 살려서 계속 원전을 이끌어 나간다고 실제로 그럴 만한 방안책이 없어요. 좋은 게. 풍력, 그 다음에 태양력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설비 대비 또 그 다음에 그 이윤적인 부분이 한전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당장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가 좀 어렵죠. 맞죠. 그렇죠.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냐면 1977년도에 부산 위에 고리라고 있어요. 고리. 예. 원래 위에 고리라고 있는데. 고리 원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있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지금도 우리가 지도책을 펼쳐서 고리 원전 발전 치면 지도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군사적인 되게 중요한 지역은 지도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웨스팅하우스가 77년도에 이렇게 기술을 삽입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원전을 이끌어간 기업인데. 고리 원전에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들어간 그렇죠. 거예요? 네. 오. 근데 사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예. 70년대는 우리나라가 워낙 가난했고 실제로 장충체육관도 필리핀이 만들어줬으니까 우리가 그다지 큰 기술이 없었어요. 예. 이제 80년도 들어오면서 이제 급격한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 원전의 기술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갔고 우리나라 한수원이라든지 한전에서 계속 큰 에너지의 어찌 보면 섹터로서 자리 잡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도 없고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중동 같은 경우에도 원전 수출했었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폴란드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체코도 있고, 예. 그다음에 크로아티아까지도 이제 해안 쪽으로 이제 동유럽 쪽으로 이제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프랑스, 우리나라, 러시아, 중국뿐이 없어요. 지금 원전이 할 수 있는 나라가. 그러면 이제 미국하고 우리가 우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합류하게 되면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 예상되는데 지금 온 이유는 여러 가지 기업들을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네. 그렇다 보니 오늘 원전주가 그렇게 크게 떠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은 온 게 무조건 설계하는 뭐 KPS라든지 뭐 한전산업이라든지 이쪽 계통이거든. 한수원 이제 담당자들 만나러 와서 맞아요. 어떻게 논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그를 찾으러 왔기 때문에 예. 좀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지금 원전이 한 고점 대비 한 25%에서 한 34%까지 빠진 종목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지금이 원전에 진입하는 적기입니다. 네, 적기고 지금까지 순환이 워낙 강하게 빨리 돌 때에는 예. 이렇게 저점일 때 들어가서 원하는 목적을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시고 또 고점에서는 또 나오셨다가 또 다른 섹터에 또 합류하시면서 이 발빠른 어찌 보면 발빠르다고 해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박스권에 있는 이 시장에서는 우리 시청자분이나 투자하신 분께서는 대응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탑픽 같은 뭐 한신기계라든지 일진파워라든지 뭐 보성파워텍, 뭐 서전기전, 우진 너무 많아. 다 계속 이야기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너무 많죠. 지금 말한 게 지금 대표적으로 했는데 서전기전은 그래도 차트적으로 봤을 때 예. 다른 원전에 봤는데 좀 안 빠졌었어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 원전에서도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개별 장세가 또렷하게 나온다. 예.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눈여겨 보시면서 종목 선정을 좀 잘 하시면서 네. 보시면 되고 일단 뭐니 해도 원전이고 두 번째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저는 항상 저는 항상 숨도 안 쉬고 저희 말씀하셨습니다. 참 많이 신재생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저는 그래도 저는 원전이 원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영호 전문가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네. 원전과 또 신재생 이쪽의 앞으로의 향방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국과 미국이 이제 원전에 대한 그런 동맹을 맺은 것 자체가 예. 사실 미국도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1등 국가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돈이 안 되는 사업을 굳이 저희랑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그런 원전 기술이 그만큼 실력이 된다. 그거에 대한 반증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이 원전이 건설됨에 있어서 이제 해외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그런 건설 부분에 있어서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꾸준히 나올 텐데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전에는 원전을 좀 장기적으로 길게 가져간다면 네. 좋은 수익이 날 거다. 나중에 봤을 때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거를 굳이 기간을 기다려가면서 투자를 하기에는 저는 조금 멀리 있다? 네, 멀리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스케줄 매매를 좀 동행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일단은 예. 생각을 해요. 저번에 제가 그 ISMR 관련해서 최종 에타 심사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거의 이제 규모가 지금 거의 천문학적으로 한 140조 원 정도. 140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들여가지고 예. 지금 전반적으로 이 원전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이게 타당한가 해서 네. 에비 타당성 심사가 결국에는 통과가 됐어요. 좀 금액은 줄어들었지만 통과가 되면서 그때 상승세가 한 3거래일 정도 약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예. 자, 그때도 이제 스케줄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스케줄을 미리 알고 있으면 그 전에 이제 조정이 마침 딱 왔을 때 들어가서 또 이렇게 수익을 볼 수가 있고 예. 근데 스케줄 매매 또 누리호 앞으로 또 이제 발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조정 오면은 또 그거 들어갔다가 기대감이 올라갔을 때 또 그때 또 수익 보고 나오고 이런 아직 좀 덜 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원전도 이런 이제 스케줄 매매로 가야 되지 않나. 예. 어떤 방문 일정이라든지 그런 걸 잘 네. 체크하셔가지고 오늘도 사실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줬단 말이죠, 그렇죠. 다들. 그렇게 급등까지는 아니었지만 네, 그래도 맞습니다. 올랐어요.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초가 대비해서 다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유심 있게 뉴스들도 잘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오늘 주도 섹터가 원전이 장초반에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걸 판단해서 수익을 볼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들 꼭 챙겨가지고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예. 네. 어쨌든 이 원전에 대해서 신규적으로 이제 해외 원전의 프로젝트가 이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국내 신규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한울 3, 4호기 두 개 호기가 이제 건설하는데 이제 그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외로 우리나라 기술을 이용해서 해외에 나가서 돈을 외화벌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그 관련 원전주들도 올라갈 수가 있다. 사실 그 전 정부 때 그 원전 관련 기업들이 거의 지금
망해 가던 수준이었잖아요. 네. 매출이 안 나오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탈원전으로 가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정부가 바뀌면서 이번에 원전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시간이 그 기업들한테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지금 적자폭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네. 부도나기 전에 이 빨리 해외 수출을 이뤄내서 우리나라 네. 기업들을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체코부터 시작해서 뭐 폴란드 그리고 사우디 중동까지 지금 거의 다 조원대의 매출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수주들이 앞으로 이제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네. 부분에서 원전은 스케줄 매매로 좀 접근을 하시고 공시 이제 잘 보셔가지고 이게 이 재료가 어느 정도 더 갈 것인가라는 부분 혹시 확실히 판단하셔가지고 예. 그거를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네. 원전은 결국에는 재료가 많이 신선함이 떨어졌어요. 네, 지금 많이 해먹었다는 거죠. 지금 많이 거론이 됐고 많이 네. 또 급등락이 나왔었고요. 네, 맞습니다. 뭐 시장에서 이미 많이 거론이 많이 된 부분 때문에 이제 시장은 항상 새로운 걸 원합니다. 예. 거기서 항상 수익이 나오고 거기서 거래량이 터집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따라가시려면 이제 원전은 좀 단기적인 그런 스케줄에 의해서 매매를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뭐 풍력에 잠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뭐 유니슨이 지금 국제과제 네. 선정 때문에 그걸 대장을 필두로 지금 또 풍력들이 가고 있잖아요. 네. 뭐 원전뿐만 아니라 지금 풍력이나 태양광도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 텐데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이 하나가 터트려 주면은 이제 뒤따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유의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말씀드리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모멘텀 플레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료이다. 당장에 지금 대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거는 태양광이 제일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짧게 보신다면 태양광을 먼저 보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전부터 사실 많이 거론을 해드렸고요. 그쵸. 자, 거기다가 오늘 원전까지도 해서 이렇게 친환경 쪽에 대한 관심도가 역시나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앞으로의 전망까지 살펴드렸고 이제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원전 대표주인 한신기계대 풍력주인 유니슨의 대결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최인호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 골라주실까요? 자, 이 원전하고 지금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시청자분들이. 저도 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해요.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 터빈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일단은 타워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저장해서는 캐퍼시터가 있어야 돼요. 예.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그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선을 연결해서 대한전선이라든지 아니면 LS라든지 전선 여러 가지 함축적인 건 있는데 네. 그에 대한 에너지가 그다지 크지 않고 저장 자체가 소실률이 되게 높아요. 그런 점을 참 그다음에 바람 불면 작년에는 영국에 바람이 없었어요. 그럴 수 그래서 있습니까? 그 풍력을 예. 만들었는데도 실제로 에너지 수익을 많이 못 냈다고요. 근데 기복이 어쩌- 좀 있네요. 기복이 그쪽은. 있죠. 네.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태양광이 안 맞는 나라고 예. 또 저쪽 북해 쪽은 또 잘 안 맞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풍력이. 네, 그렇죠. 근데 원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하. 바람이 부나 할수 있죠.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신기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신기계 역시 제 예측대로 원전으로 골라주셨고요. 자,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저는 유니슨입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두 분의 의견이 역시 바로 갈립니다. 네. 최래 전문가님, 일단 그 긴 설명 끝에 한신기계를 골라주셨는데 추가적인 이유 분명히 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물론 예. 한신기 같은 경우에는 뭐 에너지 원전 같은 경우에는 탑픽이라고 봐야 되죠. 네. 탑픽이고 이게 워낙에 다른데 강하게 워낙 강하고 움직였죠. 일단 공기 유압기 중에는 지금 나온 공기 유압기하고 전 모델 같은 경우는 한 3,500대가 팔렸으니까 네. 3,500대가 더 넘을 거예요. 거의 3만 몇천 대가 팔렸습니다. 와. 아무튼 상당한 이 많이 팔리는 물건이고 예. 실질적으로 정유회사라든지 각종 회사의 에어 컴프레셔와 관련돼 있는 유압기로서는 당연히 1등이에요. 그러니까 원전에 국한된 게 아니군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원전에서 사용되고 이용되기 때문에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네.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러고 그러니까 SMR 같은 소형 모듈적인 이제 소형 원전이 생겼을 때도 이 공기 유압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탑픽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필수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이 가장 대장으로 움직이는 예, 그렇죠. AS는 일진 네. 파워. 예, 그러니까 두 종목은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끝과 끝을 항상 가져가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원전은 설비라든지 설계는 거의 한전이 거의 도맡아 하기 때문에 네. 네. 그 안에는 이제 내부적인 부분에서 이제 쓰는 기계 같은 경우라든지 그다음 전체적인 AS적인 그런 부분도 보일러 AS적인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원전은 지금 계속 지금 이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주가적인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24% 30%씩 고점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로서 이제 다시 이제
이제 추세가 변환되면서 이제 올라갈 거라고 좀 예상되기 때문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너지 사업들 부분들도 오늘 계속 끊임없이 오늘도 에너지가 올랐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에너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너지랑 전기 이 원전은 어찌 보면 하나의 똑같은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국한된 정유라고 보지 마시고 전체 다. 그러니까 힘을 낼 수 있는 거는 다 에너지이기 때문에 예. 그 하나 부분으로 같이 가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보기 때문에 거기서 네. 섹터에서 고르시는 게 업종을 선별하시는 게 네. 이렇게 슬기로운 대처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시 원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김형호 전문가님 유닛은 골라주셨는데 네네. 아까 국채과제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게 실제로 주가 상승이나 이런 거에 큰 영향을 줄까요? 물론이죠. 네. 어. 지금 아무래도 국가가 껴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 이제 탈탄소화 지금 정책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본다면 많이 뒤처진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태로 간다면 나중에 우리가 글로벌 기업들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폭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이게 거래 자체가 안 돼요. 예. 그 친환경적으로 변모가 안 된다면 거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고 그게 국가 주도로 해서 이건 신재생 에너지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기업들로 바로 유니슨이 이제 뽑혔으니 당연히 네. 시세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장 초반에 거의 20% 가까이 바짝 치더니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주가라는 거는 뭐 결국에는 그 기대감에 올라갔다가 그거 이제 지속성으로 본다면 예. 그게 더 지속이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풍력도 어떻게 본다면 이전부터 시세가 이미 나오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풍력에 대한 시세가 오늘 유니슨을 필두로 처음 나왔다. 그러니까 즉 신선함이 굉장히 셌다 한다면 더 갈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네. 이때까지 올라왔던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유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유니슨 같은 경우도 이 풍력 쪽에서 계속해서 이 기술력을 가지고 꼭 가져가야 될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한신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번에도 이제 한신기계 나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네. 제가 이거를 감히 매수해라 매도해라 해드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네. 이미 너무 가도 많이 갔죠. 네, 맞습니다. 이미 그 저점에서부터 세력이 들어올리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누가 이거를 더 수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 문제보다는 이건 지금은 저는 진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많이 올랐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건 급격하게. 네. 네, 맞습니다. 항상 급등이 있으면은 급락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급락을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네. 그리고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런 종목들은 저점에서 올라오는 애들도 충분히 좋은 애들이 많다. 굳이 그런 달리는 말에 네. 말을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 부러지지 마시고 네,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한신기계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만약 세력이 이탈할 경우에는 굉장히 급격하게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좀 플러스 요소를 드리고 싶은 거는 한신기계도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웨스팅하우스 이런 기업들의 매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이슈가 아무래도 껴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위에서 놀고 있는데 어찌됐든 저는 제 스타일상은 한신기계는 매매하기 좀 위험한 종목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 웨스팅하우스를 필두로 해서 지금 ISMR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 통과한 만큼 예. 투자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테니까요. 이런 스케줄에 따라서 원전은 매매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원전은 스케줄 매매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유니슨을 골라주셨습니다. 예. 네,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 확인해 볼게요. 자, 시청자의 선택입니다. 한신기계가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64% 가져가면서 사각의 진출자는 한신기계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이 유니슨 가격 네네. 전략 잡아주세요. 가격은 일단 3,600원, 예. 3,600원 보고 있고요. 지금 3,600원 자리가 어떻게 본다면 그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니슨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타점이 지금 이미 늦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니슨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량 나왔지만 사거래일 전에 이미 거래량이 나왔거든요. 저럴 때 그냥 종가에 들어가시면은 저런 거래량 잡아서 들어가시면은 저때가 타점이지 지금은 전 타점이 아니라고 본다. 심지어 지금 음봉이 나오면서 네. 뭐 전일 종가는 아직 무너뜨리진 않았지만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중이라서 네. 진입은 저는 고려는 좀 더 조정을 네. 받고 나서 네, 들어가야겠네요. 맞습니다. 한신기계랑 유니슨을 고르라고 해서 유니슨을 네. 고른 거 지금 둘 다 사실 잘 가던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늦었다, 더 내려왔을 때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네, 유닛은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지금 진입 시점은 아니고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들어가 보시길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3,600원입니다. 올라가는 종목 한신기계가 되겠고요. 2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자, 2라운드의 대결입니다. 철도 전문 회사죠. 현대 로템 대 화학업체인 롯데정밀화학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종목의 승부가 펼쳐지는 2라운드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 김영호 전문가님이 먼저 골라주실까요? 네, 저는 롯데정밀화학입니다. 롯데정밀화학이요.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예, 롯데정밀화학입니다. 어. 두 분의 의견 좀 모아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롯데정밀화학이 올라가야 되겠고 현대로템 이야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경협주로서만 대표적으로 인식되다가 요새는 방산 요 키워드로 좀 바짝 치고 올라가거든요. 당장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계열의 중공업 회사예요. 네네. 그래서 원래 철량부터 시작해 철도, 방산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크게 큰 탄력을 못 받고 있는 이유가 예. 이 전 정부의 철도, 그러니까 남북 이제 동해선 철도 관련된 부분이 좀 끼어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좀 실적도 좋고 나쁘지 않은데 불구하고 이게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수도권에 지금 달리는 지금 고속철도들이 지금 계속 이제 나오게 되면 현대 로템에 이제 차량의 철량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많이 지금 들어갈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이는 중장기적으로 사실은 접근해야 되고요. 예. 일단 고속열차를 일단은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수혜를 제가 제일 크게 보는 게 사실 현대 로템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우리 커버제에서 그러니까 바디는 알루코라고 동양강철에서 이름 바뀐 동양강철 그 알루코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튼 철량 지금 수도권에 이제 고속 전철들이 이제 계속 이제 들어설 건 예상되고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조금 정책적인 부분이 좀 먼 정책적인 부분을 좀 보시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대로템 나쁘지 않다고 좀 봐지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좀 약간 다소 좀 거리감이 있는, 좀 괴리감이 있는 조금 종목이라고 좀 봐지고. 왜냐하면 수란 자체가 이쪽 분야가 지금 돌지를 않기 때문에. 잘 안 오죠, 예,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쩌면 추천을 한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롯데정밀화학처럼 정유가 지금 유가도 올라가고 화학도 상당히 올라가고 고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가성소다, 또 2차 전지 관련주 엮여져 있고 1분기 실적도 좋고 2분기도 더 좋다고 하니 네. 당연히 더 좋은 거를 가야 되겠죠. 요즘에 게다가 실적이 뭐 최고잖아요. 네, 지금 실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실적으로 주가는. 움직이기 네. 때문에 지금 롯데가 거의 뭐 화학에 목숨 걸었다고. 예, 껌 팔아서 이제 화학 공장 치렀다고 이제 사들 소문나가지고. 예, 아무튼 껌 팔아서 무슨 예. 아니 원래 롯데라면 롯데 껌이 제일 유명해요. 예, 예. 예, 옛날 우리 젊으시고 옛날에는 다 롯데 하면 껌입니다. 예. 후라고노. 예, 아이스크림 하면 혜태태고, 예, 그렇고, 예, 껌이 장 유명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껌 팔아서 화학 공장 만들었다 할 정도로 상당히 껌을 아무튼, 굉장히 많이 예, 팔았네요. 아무튼 괜찮은 종목이고요. 저는 지금 정유라든지 화학 같은 경우에는 같은 어찌 보면 섹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계속 꾸준히 올 하반기까지는 계속 이어져 나갈 거니까 꼭 항상 말씀 정유하고 화학은 네. 잊지 마시고 항상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롯데정밀화학 골라주셨고요.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현대로템. 네네. 네, 현대로템도 사실 이번에 뭐 철도 네. 관련해서 협력 소식도 있었고 폴란드의 수주 기대감까지 받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더 커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 현대로템보다 롯데정밀화학을 골라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실적을 기반해서 네. 더 실적. 네, 천천히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은 롯데정밀화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아까 이제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 이제 껌에 계속 꽂혀가지고 네. 진행이 좀 어렵네요. 네, 죄송합니다. 좀 그렇습니다. 네. 재밌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예. 감사합니다. 재밌게 네. 안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슬프게 해드렸어요, 네. 슬프게. 주시우레 씨가 혜택껌이죠. 네. 아, 그 혜택인가요? 아, 네. 아, 그런 것 뇌가 같습니다. 정지가 돼가지고 네. 좀 네, 기억이 잘 안 맞습니다. 나네요. 네, 일단 롯데정밀화학은 결국엔 실적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예. 종목이에요. 리포트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리포트들이 많이 발간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에폭시 같은 화학 제품 가격들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지금 전망된다. 네. 즉 앞으로 나올 2분기 실적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롯데정밀화학이 이제 결국에는 실적 발표가 나올 거잖아요. 네.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의 상승세를 우리는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들어가 볼만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지금 산업이 다시 한번 가동이 되면서 이 화학주들 특히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그 공장들이
열심히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롯데 정밀화학은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 암모니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가격 정가라든지 가격 전이 부분이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 정밀학은 암모니아 쪽 부분 사업 부분에서도 유리한 점을 다른 화학주들에 비해서 좀 가져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롯데 정밀학을 가져갔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단기적인 그런 이슈라고 저는 보이고 있는데 일단 폴란드가 180대 K2전차 180대를 요청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면 저라면 차라리 이제 아래서 그 매물대에서 한번 지지를 기대를 해보면서 받아보자. 그게 한 라인이 한 2만 원 라인에서 한번 받아보자. 차라리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계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꼭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기대감을 받을 때가 더 주가에 좋은 영향을 주나요? 아니면 실적이 진짜 좋게 나왔을 때가 더 많이 좋은가요? 일단은 두 개로 나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실적이 잘 나온다는 거는 기관들이랑 외인들이나 연기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기업들, 이런 그 대량 그런 거래소들이 먼저 이렇게 투자를 진행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외인 기관 수급 보자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실적을 잘 나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전부터 매집을 합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계속해서 이게 거래를 한다면 그거를 보고 미리 저희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이 있고 또 만약에 실적이 생각보다 또 실적 발표는 더 잘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단기적인 그런 수급을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거는 갑자기 깜짝 놀라는 그런 실적이잖아요. 예상보다 더 높든지 네, 예상보다 맞습니다. 낮든지.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닝 서프라이즈라 해도 이미 그 전에 뉴스라든지 아니면 기사가 노출이 되면은 이미 그 전에 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말 시장에서 그날 발표된 어닝 서프라이즈인가 그것도 판단을 해서 만약에 그날 발표된 좀 신선한 어닝 서프라이즈 한다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은 있다라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은 일단 롯데 정밀화학으로 모아져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 주셨는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시청자의 선택 압도적이네요. 롯데 정밀화학이 81% 가져가면서 4강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네, 현대 로템 19% 득표를 챙겨갔는데요. 이번에 최인호 전문가님이 가격 세워주세요. 네, 지금 이제 동력 분산식 고속 열차 지금 양산에서 프로젝트 협력에서 112억 오늘 또 한번 나와서 뉴스도 나오고 했는데 아무튼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이쪽 분야 섹터들이 좀 약간 사실 좀 힘을 좀 못 받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로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래도 우상방을 좀 그리면 추세를 변환하면서 좀 올라가는 분위기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밥그릇처럼 좀 쭉 빠졌다 올랐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만큼 아직까지 세력이라든지 남아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지금 고점에서 들어가시면 또 다시 한번 또 하방을 또 맞기 때문에 저런 종목도 좀 조심해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개인 투자가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미래를 봤을 때 종목으로 좀 들어가시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3,000원, 전고점 23,000원을 잡고 가시는 게 나을 거라고 봅니다. 네, 현대로템 전고점 수준인 23,000원입니다. 그럼 3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자, 8강의 3라운드 대결입니다. 엔터 대표적인 회사죠. JYP 엔터테인먼트 대 카지노 주인 파라다이스의 대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 파라다이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기대감을 가시화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최인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참 두 종목이 비슷비슷한데 실적도 둘 다 나쁘지 않은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도 있고 인천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일본 관광객들이 오면 상당히 많은 수혜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파라다이스예요. 일본 관광객이 왔을 경우 왜냐하면 이 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기 때문에 국내 내국인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현지에 있는 이렇게 외국인들만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보냐 아니면 지금 오늘 또한 뉴스가 흥행이 떴던 게 뭐냐면 글로벌 이커머스 이제 카페 24랑 둘이서 합작 협약해서 같이 또 이렇게 지적재산권 관련된 거에서 라인 스토어, 그러니까 JYP 샵이라면 JYP 샵인가 그거를 이제 플랫폼을 만들면서 이제 운영을 한다고 하니 어찌 보면 한류를 가지고 세계 시장에 사진도 팔고 CD도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 장기적인 지금 이렇게 분위기로 봤을 때는 지금 JYP가 우선 좀 봐적이고 그다음에
일단은 지금 대학교 네. 학생들이 또 축제 기간이 이제 조금씩 더 나올 거 아닙니까? 요즘에 난리가 났어요. 예, 그러니까 요 부분을 좀 예. 같이 감안했기 때문에 플러스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 표 그냥 제대로 찍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드리브의 황제 최인호 선생님께서는 트렌드에게 더 민감하시군요. JYP 엔터로 꼽아주셨고요. 자,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네, 저도 JYP입니다. 알겠습니다. JYP. 두 분 다 선택이 맞아 떨어졌는데 이 카지노보다는 엔터가 리오프닝에 좀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텔 매출이라든지 카지노 매출이 이제 발생은 이제 하겠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해외 여행 그리고 네. 해외 카지노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축소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쪽도 있으니까요. 네, 하긴 맞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뭐 홍콩이나 뭐 네. 라스베가스 이쪽으로 나가는 걸 더 선호하시죠? 가보셨나요? 아니요. 네. 왜 당황하죠? 잘못한 것도 아니고. 네,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적은 돈으로 이렇게 뭐할 수도 즐기시면 있죠. 되니까요. 네, 그럴 수도 올 있다고 수도 생각을 있죠. 합니다. 네. 예. 아무튼 파라다이스는 뭐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좀 축소가 되고 있고 좀 플러스 요소를 주자면 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제 일본인들이 많이 파라다이스를 찾아가지고 카지노를 이용을 한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외인 카지노 중에서는 좀 주가를 방어할 수 있는 체력이 높다. 네. 그만큼 또 기관이나 이제 외인들이 또 며칠 동안 매수를 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는 좋게는 보지만 네. 저는 JYP가 지금 같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엔터 쪽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축제에 대한 그런 모멘텀도 있지만 네. 결국에는 이 JYP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출중한 그런 가수들 네. 가수들부터 해서 특히 아티스트가 아주 좋죠? 맞습니다. 굉장히 든든합니다, 정말. 라인업이 굉장히 예. 짱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앞으로 이제 스트레이키즈라고 주목 많이 받더라고요. 해외에서 네, 인기 그렇죠. 더 많죠? 네. 맞습니다.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 이게 빌보드 차트 200 차트를 한번 1등을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잠깐이나마 그걸 찍었는데 그만큼 지금 차기 BTS라는 얘기까지 예. 나오고 있을 오호. 정도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JYP는 굉장히 잘 육성해내는 그런 사업자다. 결국에는 엔터는 어떻습니까? 이거 사업자들이 결국에는 다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돈 잘 벌어야 되고 상위 랭크에 잘 가야 되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해보자면 나중에 이제 메타버스와도 연관해서 이런 네. 팬덤 플랫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뭐 저는 아직까지 가입은 안 해봤는데 예. 뭐 미버스라든지 아니면은 이 안에서 예전에 이제 브이라이브라든지 그 직접적으로 그 아티스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거기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또 나올 것으로 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팬덤 플랫폼이 또 성장을 하면서 매출이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JYP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JYP 엔터테인먼트 두 분이 다 같이 꼽아 주셨습니다. 사각으로 올려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 역시나 JYP 엔터의 소리를 들어주셨네요. 65% 득표하면서 JYP 엔터 4강 진출합니다. 네, 파라다이스 관련해서도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호 전문가님이 세워주세요. 18,000원에 이제 저항 매물대가 좀 형성이 되어 있어서 18,000원까지 일단은 한번 보시고 거기서 이제 다시 진입을 하는 구간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 목표가는 18,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올라가는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4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자, 8강의 4라운드입니다. 이번에도 리오프닝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면세, 그 백화점 관련주인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의 대결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네, 쇼핑 관련주 중에 최인호 전문가님 네. 어떤 종목일까요? 두 군데를 다 좋아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주 가시나 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두 회사가 시총 차이가 그냥 1조 정도 차이 나요. 근데 예컨대 뭐 현대 뭐 쇼핑 같은 현대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현대 그린푸드에서 백화점 사업부를 분할해서 나온 종목이고 예. 현대 쇼핑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는 또 나름대로의 또 워낙 또 지역에 있는 조그만 또 마트라든지 할인점을 구축을 해서 다 이어주고 있는데 롯데가 사실 실적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네. 실적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또 6년 만에 흑자 도전을 오호. 했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 서울의 중심으로 해서 근교에 아울렛몰들이 상당합니다. 가보시면 주차하는데 1시간 반 걸립니다. 네, 주말마다 사람들 몰려가잖아요. 네, 정말. 그래서 차를 빼려고 했었습니다. 그만큼 박짝박짝거리고 예. 행사도 많이 해요. 폭주도 터뜨리고 해서 이게 가면
좀 이렇게 규모적인 봤을 때 좀 약간 복합적인 성향을 많이 띠고 있어요. 지금 이제 백화점의 문화가 옛날처럼 시내 한 중심가에 있으면서 명품과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외곽의 땅이 약간 좀 큰 널찍하게. 널찍한 데서 여러 가지 문화 복합 행사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의 그 빨리 트렌드를 맞춰가는 게 현대예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주 장기적인 그런 걸 봤을 때도 현대에게 한 표를 떠주. 근데 사실은 마무리되어 있는 부분은 롯데가 더 좋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 자체는 그렇지만 현대가 지금 나가는 방향이라든지 스타일을 네. 봤을 때는 지금 전국적으로 큰 도시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속 급속하게 이제 아울렛 형태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게 고차가 돼버리면 예. 이제 현대하면 대형. 그러니까 어찌보면 머릿속에 이제 소비자에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거 하는 게만 하더라도 상당한 파급력은 되게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장거리적인 생각으로 봐도 현대백화점이 좀 다른 쪽 지금에 봤을 때는 좀 약간 추세가 위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당연히 시총이나 사이즈 면에서는 롯데가 네. 더 한 수입니다. 그거는 꼭 아셔야 될 거라고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대 쪽에서 브랜딩을 잘하네요. 네. 현대 백화점이었고요.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입니다. 네. 자, 김영호 전문가께서는요? 저도 현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 선택의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일단 월요일에 현대를 갔다 예. 왔거든요. 네. 그래서 선택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설마 그럴 리는 없겠죠. 그냥 근데- 자랑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플러스 요소를 네. 네, 개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좀 당황했는데. 네. 아무튼 그 월요일에 제가 갔다 왔는데 현대 여의도를 갔어요. 네. 네, 추천이 저현대 서울. 비싼 네, 곳이죠. 갔는데 거기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제가 주목해 볼 만한 게 이제 들어가자마자 바로 명품관. 아, 네, 좀 주목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면은 사람 많죠. 사람도 많고요. 예. 다 줄 서 있는 건 다 기본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명품에 대한 수요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젊은 층으로 지금 또 넘어왔습니다. 이 명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넘어왔고 네. 미나 앵커님 잘 아실 거예요. 이 명품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많이 넘어왔는지. 명품이 이거 명품이에요? 아니요, 이건 그냥 참조가리예요. 네, 저는. 들어갔고요. 명주실로 저 명품이 명주실로 3대 옷이에요, 3대 옷. 네. 아시겠지만 주변에 굉장히 그 명품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네. 하나를 사더라도 네. 명품 살래? 맞습니다. 좀 돈 더 투자할래? 네. 이런 경우 많더라고요. 맞아요. 소비 투자가 그만큼 트렌드가 많이 바뀐 부분도 예. 있고요. 아무래도 인터넷에서도 이 명품 편집샵에 대한 온라인 편집샵에 대한 그런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또 증가를 했고 거기 접근성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네. 이 명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찌됐든 명품은 결국에는 최고는 이제 오프라인이죠. 오프라인 매장 가서 사는 게 그렇죠. 최고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줄까지 서서 살 정도로 이 명품에 대한 그런 강화를 계속해서 현대에서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리오프닝의 그런 시기와 맞물려서 지금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흑자 전환된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네. 롯데쇼핑은 이미 한번 타점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래량이 처음에 터졌을 때 그때 이제 종가로 매수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우리 현대백화점은 지금부터 좀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현대백화점 골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선택이 현대 백화점으로 같이 일치가 됐고요. 자, 그럼 여러분의 선택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도 마찬가지네요. 현대 백화점 65% 득표를 하면서 사각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롯데쇼핑 관련해서 최인호 전문가님 전략 세워주세요. 롯데쇼핑이 원래 먹거리가 더 맛있어요. 아쉬우신가 봐요. 네. 자, 지금 6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는데요. 네. 기대감에 또 리오프닝에 또 어떻게 보면 쇼핑이 또 우세이기 때문에 네. 다른 거에 종목에 비해서 좀 약간 추세가 좋습니다. 자, 일단은 목표가는 12만 원을 잡고요. 예, 네. 12만 원을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워낙 이 지금 오프라인 자체가 쇼핑이 약간 소비 심리가 좀 많이 좀 높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이는 대형 백화점주들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물가와 현실적 물가는 좀 비록 좀 괴리감이 있다는 걸 좀 참고하시고요. 예. 일단은 롯데쇼핑 일단 목표가 12만 원 잡고 가겠습니다. 네, 롯데쇼핑 12만 원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 현대백화점이 되겠습니다. 바로 4강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사각의 1라운드 대결입니다. 원전주인 한신기계 대 화학주인 롯데정밀화학의 대결. 지금부터 1라운드 바로 만나보시죠. 네, 김영호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시겠어요? 저 숨도 안 쉬고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숨도 안 쉬고 이제 롯데정밀화학으로. 숨 쉬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쉬었습니다. 네, 자, 살아야죠. 롯데정밀화 골라주셨고요. 자,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롯데정밀화학. 아, 그렇습니까? 네, 숨도 안 일부러 쉬고. 잠깐 쉬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금 한신기계 너무 고점이에요. 지금 아, 고점이에요. 그래서 웬일로 안 원전을 안 써주셔. 골라주시고. 아니 조금 예. 고점이라서 좀 떨어지면 좀 더 떨어지면 예. 아, 좀더 떨어지면 조금 그때 매력 있다. 지금 오늘 2.2% 올랐습니다. 네네. 오르지도 네. 않았어요. 지금 아직까지 추세가 전환이 되면 네. 다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롯데정밀화학이 두 개 중에서는 조금 더 낫다. 왜냐하면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개별 장세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전에서 그렇죠, 예. 서전기전이라든지 우진 같은 경우에는 잘 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한신기계하고 일진파워가 조금 약간 주춤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 종목이 가장 좋은 종목. 제일 종목인데 주춤하서 제가 롯데정밀화학을 지금 골랐는데요. 네. 일단은 뭐니 뭐니 실적이에요. 일단 둘 다 실적은 다 좋지만 네. 실적이 네. 그래도 워낙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것도 강하고 그다음 비료라든지 우리 정밀화학이 하는 일은 그거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석유에서 나오는 찌꺼기라든지 아니면 거기는 가스라든지 그런 거 가지고 다양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워낙 지금 또 석유 정제 마진이 또 많고 비싸고 또 판가에 100% 이거는 판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산했을 때는 롯데정밀화학이 제가 말씀드린 화학은 올 연말까지는 꾸준히 우상방으로 갈 거다. 그 점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깡패 중에 깡패인가요? 아, 그냥 바로 질문을 네. 하는 건가요? 네. 아,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일질인데. 있죠. 어쨌든 재료 자체가 지금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롯데 정밀화학을 골랐는데 사실 타점은 아주 좋은 타점이 한 번 나왔어요. 거래량이 이제 굉장히 큰 거래량이 한 번 동반이 됐었는데 어쨌든 이 한신기계랑 비교를 해본다면 한신기계는 나중에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한숨기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면 진짜 제발 한숨 안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급락이 나오게 된다면 네. 이거는 한숨이면 다행이죠. 아, 그렇죠. 그나마 다행이죠. 한숨이면 다행이죠. 네. 네. 두 숨이면 안 되는데. 아,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 세력이 이탈을 할 때 네. 이거를 빨리 대응을 하시면 저는 상관이 없는데 예. 그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대부분입니다. 그것도 맞아요. 이제 뺄 때는 너무 물량을 갑자기 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대응이 안 되는. 그리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좀 내려간다고 해도 급등했었으니까 네. 다시 오를 거야 라고 그쵸. 하다가 네. 반토막 나고 이런 경우 많죠. 맞아요. 맞습니다. 강제 이제 존버라고 하죠. 네. 강제 이제 버텨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좀 힘들다고 생각을 오래 해요. 버티는 맞아요. 게 제일 힘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참 힘들죠. 이게 기다리- 연단위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롯데정밀화학이 사실 펀더멘털적으로는 이런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두 분의 전문가님들이 롯데 정밀화학을 골라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선택해 주셨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시청자의 선택도 오늘 잘 맞아 떨어지네요. 자, 롯데 정밀화학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67% 득표했습니다. 네, 그러면 한신기계 관련해서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한신기계는 한 시총이 3,500억 정도 됩니다. 스몰캡 네. 중에서도 강한데 거래대금도 뭐 210억 정도 나오고 외인의 뭐 보유량도 한 5% 정도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다소 희박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원전이 국가의 그런가요? 정책주이기 때문에 정책주에다가 또 탑픽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걸 가만두지를 않을 거예요. 네, 모든 개인 투자가 물려있는 개인 투자도 평단가 낮추기 위해서 또 내려갈 거고 그다음에 또 기관들도 또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이게 없다고 네. 생각하고요. 일단 한신기계는 목표가 14,000원, 14,000원까지 또 한번 추세 전환되면 또 끝없이 올라갈 때 14,000원만 찍겠습니다. 네, 주가 흐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한신기계 14,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올라가는 종목 롯데정밀화학입니다.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4강의 2라운드 대결은요,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엔터주인 JYP 엔터 대 쇼핑주죠. 현대백화점의 대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좀 고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최인호 전문가님 어떤 선택하실 건가요? 저는 백화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현대백화점 가시나요? 가겠습니다. 같이 예. 가시죠. 네, 아유, 현대백화점.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김혜구 전문가께서는요? 저는 JYP 보겠습니다. JYP? 딴 데 가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갑자기 또 이제 그쪽으로? 네. 갈아탔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하나씩 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일호 전문가님, 백화점에 왜 그렇게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 장기 문제 때 아닌 어찌 보면 집에서 격리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생활 많이 하고 이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지금 추세 전환이 지금 되고 있고 보복 소비 나오고요. 예, 아니 그 실적적인 게 추이가 당연히 높아요. 아까 제가 종합 복합 쇼핑몰 말씀드리다시피 예. 쇼핑을 할 생각이 없더라도 가면 커피를 먹든 애기들 아이스크림을 사든 거기서 이루어지는
또 점심이라든 저녁을 먹게 되고 맞아요. 소비한 지출 금액 자체가 웬만한 옷이라든 신발 한 개에 그냥 일반 운동화 사는 가격과 동일해 합니다. 그러니까 예. 4인 기준이 거기에서 무료 주차를 이용하더라도 충분히 거기에서 나오는 매출적인 이익이 상당히 크거든요. 예. 그래서 어차피 입점적인 데서 일단은 커미션 마진을 받는 일단은 몰이나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주 5일 근무에 또 그다음에 여름 또 성수기 해외를 못 나가는 또 그런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을 거라고. 그러면 네. 주말이라든지 끼고 많이들 오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봤을 때 매출액은 올해 계속 점점 계속 높아질 거라 생각되고 또 청주라든지 아까 갔다 오신 여의도라든지 김포라든지 지금 워낙 사이트들이 광범위에 크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예. 어떻게 보면 쇼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몰에 비해서 현대적이고 최신적이고 또 여의도점 같은 경우에는 거의 IT의 총산이라고 보면 돼요. 네. 내가 원하는 길을 길에서 사람을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터치하고 뭐 아니요. 로봇가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렇습니까? 길을 알죠. 예. 그래요?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럼 예. 길 따라가고 사람이 있으면 또 정지하고 이렇게 그 친구만 뒤따라 가면 됩니다. 그럼 전문가님 같이 예. 가실 필요 없네요. 예, 같이 할 필요 없죠. 예. 10분에서 만나면 혼자 됩니다.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다양한 뭐 이렇게 F&B 같은 경우에는 예. 잘 돼 있기 때문에 현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높게 평가하고 네. 지금 일단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나면 중국이라든지 일본 동남아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밀고 들어오면 일단은 이쪽 관련된 업황들이 또 강하게 또 상승세를 보고 여기서 매출이 더 높게 나올 거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굳이 해외를 간다 생각하지 말고 해외에 있는 인천공항 어마어마한 큰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을 했을 때 갈 수 있는 공간 그다음 쇼핑할 거리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현대백화점을 찍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미래성을 보고 저는 현대백화점 한 표를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백화점 최인호 전문가의 의견이었고요. 자, 김영우 전문가님은 JIP 엔터를 꼽아주셨어요. 네. 사실 저 말에도 지난 주말에 쇼핑하고 왔거든요. 아, 올해 네. 처음으로. 네. 저 같은 사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아, 그쵸. 근데 JIP 엔터인 이유는 뭐죠? 지금 JIP 엔터가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예. 근데 현대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올라가는 지금 추세에 있어요. 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저는 성장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일단은 JIP 우리 박진영 사장님, 네. 사장님의 그런 경영 마인드 그쵸, 그리고 그 경영 해야 철학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경영 철학을 유일하게 거의 제가 엔터 주들 사이에서 가장 좀 올바른 그런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다. 예. 즉 문제가 안 생길 그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그렇게 육성을 하고 있고 실제로 아티스트들 인성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따지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YG 때도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 주가가 많이 네. 또 내려간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위험성이 좀 떨어진다, 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돌출 변수는 별로 없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팬덤 플랫폼들의 성장성에 좀 주목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예. 이제는 코로나 이전에는 제가 무조건 오프라인 공연에 가서 만나야만 했다면 네. 지금은 이제 온라인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은 팬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아티스트들과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과 소통을 하면서 거기 안에 있는 굿즈도 사고 나중에 이제 더 발전해서 NFT, 네. NFT도 이제 발매를 하면은 그 NFT에 대한 매출이 저는 어마어마하게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거를 살 수 있는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전반적으로 K-팝에 대한 그런 수요가 네.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만큼 그런 늘어나는 수요에 대해서 이 JIP는 더 가져갈 수 있는 매출이 더 많다. 즉 시가총액을 더 키울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댓글에 형우쌤, 뭐 엔터주만 나오면 눈빛이 초롱초롱해진다. 이런 그러네요. 댓글이 그런 거 있네요. 같아요. 오늘은 남자 아이돌 얘기밖에 안 했는데 여자 아이돌 얘기 안 했어요. 일부러 빼셨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다시 한번 엇갈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의 의견을 한번 반영해 볼게요. 네. 자, 시청자의 선택은요. 현대백화점으로 갑니다. 64% 현대백화점이 가져가면서 결승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JYP 관련해서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트와이스 얘기를 할 걸 그랬네요. 그럼 공기반 소리반을 이야기했거든요. 네, 공기반 중요한 소리반으로 걸-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겠어요? 공기반 소리반으로요. 네. 네. 어렵네요. 네. 가격 전략이 이렇게 속삭여 어렵습니다. 주세요. 네, 네. 굉장히 어렵네요. 저는 7만 원 보고 있고요. 네. 7만 원. 방금 볼륨을 줄이셨네요. 그냥 네, 보여드렸습니다. 공기 소리가 공기반 90%였던 것 해주세요. 같은데. 네, 편하게 하겠습니다. 7만 원까지 보고 있고요. 그만큼 시가총액이 더 커질 수 있는 여력이 아직도 남아 있다. 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아직 추세가 전환이 되지 않고 있는데 네. 밑에서 만약에 하이브 같은 경우에 밑에 거래량 터졌을 때 그때 한번 종가로 잡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JYP 7만 원입니다. 바로 결승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의 결승 대결입니다. 화학주인 롯데정밀화학, 그리고 백화점 주적 현대백화점의 대결입니다.
네, 롯데정밀화학, 현대백화점, 최인호 전문가님 쇼핑 가실 건가요? 아니면 케미칼 쪽으로 가실 건가요? 저는 껌 너무 씻고 위험한 2차, 느낌인데요. 껌 씻고 2차 전지 갈랍니다. 네. 껌 씹고 2차 전지요? 예. 그럼 롯데정밀화학이란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바뀌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니, 저는 우리 네. 2차 전지 섹터는 네. 꼭 가져가야 될 섹터라 해서 왜냐하면 백화점 유통 같은 경우에 롯데도 현대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이 시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지금 장에서 제일 빨리 수완이 돌 수 있고 빨리 수익권을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그런 다 5개를 손꼽으라면 꼭 2차 전지를 꼭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에 대한 소재 관련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난 민주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신기가 오늘 한번 7% 이상을 좀 뛰었었으면 제가 오늘 원전 숨도 안 쉬고 원전했는데 오늘 원전들이 그다지 크게 거래량이라든지 좀 크게 한번 장대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장대가 나왔으면 상당히 좋았는데 좀 그게 좀 미비한 게 좀 아쉬웠습니다. 어차피 뭐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네. 지켜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백화점은 뭐 가면 신나는 거고 정밀화학 여기 선택해주면 돈 되는 겁니다. 수익이 난다. 네. 돈 되는 거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네. 김영호 전무께서는요? 저도 정밀학. 그렇습니까? 네네. 오늘 롯데 정밀화학 굉장히 세네요. 자, 그 이유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일단 지금 비교를 해봤을 때 현대랑 비교를 해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변수가 아직은 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변수죠? 뭐 시장에서 분명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쓰냐 하겠지만 뭐 원숭이 두창에 대한 이슈도 아직까지는 아하. 남아 있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소비가 다시 한번 복구가 돼야 되는데 지금의 그 보복 소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조정 구간, 소비 조정 구간을 네. 좀 받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또 인플레이션 영향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물가 많이 올랐죠. 또 이번 주 금요일에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는데 그 부분이 아마 지금 앞으로의 시장을 또 향방을 결정을 할 거예요. 네.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 반면에 이제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학업계 쪽에서 지금 마진을 좀 많이 스프레드 쪽으로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롯데정밀화학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거래량도 지금 아래서 계속해서 준수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롯데정밀화학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서 롯데정밀화학 골라주셨는데요. 시청자들의 의견까지 확인해 볼게요. 자, 시청자의 선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종목 간의 시청자의 선택은요. 박빙의 대결이었는데요. 롯데 정밀화학이 시청자의 선택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우승자부터 발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미인주가 될 우승자는 바로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네, 롯데 정밀화학 축하드립니다. 자, 역시 믿을 건 실적이다.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 상당한 롯데 정밀화학이 오늘자 미인주가 됐네요. 네, 김영호 전문가님 롯데 정밀화학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롯데정밀화학은 89,000원까지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롯데정밀화학이 오늘 나와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 네. 이제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이 최근에 첫 번째 나왔던 그 구간이 있어요. 저때 이제 종가로 들어갔다면 5%에서 10%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얻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 이후로 이제 거래량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음봉의 거래량이 함께 나와줬기 때문에 네. 좀 더 지금 이제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8만 원 라인에서 한번 담아보면은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롯데 정밀화학 이후로 준우승을 하게 된 종목이죠. 현대백화점. 요거는 가격 전략 최인호 전문가께서 잡아주시죠. 예, 그러니까 롯데 정밀화학에서 주가에서 돈을 벌고 현대백화점 가서 쓰면 쇼핑 됩니다. 네, 하면 쓰면 되나요? 되니까 어차피 좋네요. 좋은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상생활 회복이 이제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서 상당한 이제 주말에 많이 이렇게 활동하면서 매출까지 같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저 목표 주가는 이제 89,000원 잡고 가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89,000원. 89,000원이요?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소비재 제품 같은 경우는 너무 들쑥날쑥하면서 네. 좀 사실은 주가의 차트의 흐름을 감을 잡기가 좀 예상이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네. 우리 같은 이렇게 전문가들도 어찌 보면 이런 주가를 봤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사실 한 번은 이렇게 좀 가혹거리는데 지금 시장의 흐름은 일단은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도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비적인 측면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까지 같이 맞붙었을 때는 지금 실적이 마냥 좋은 실적은 아닐 거다. 그러니까 뒤에 숨어 있는 또 아픈 추억 그러니까 실적도 있을 거니까 예. 좀 그런 것도 계산하시면서 아무튼 뭐 소비재 특히 CPI 또 내일 모레 또 나오니까 그런 걸 보면서 미국
또 정시 확인하시면서 이런 종목도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막상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거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스케줄 매매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우승자인 롯데정밀화학도 89,000원이고요. 그리고 현대백화점도 89,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최고의 미줄은 롯데 정밀화학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